오늘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경기 그렇게 재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전할 수 없어. One, two, three, take my hand and come with me because you look so fine that I really want to make you mine.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토크 이광용의 옐로우카드, 대한민국 최고의 야구 기자 이재국, 이용균, 리쌍과 함께하는 야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야, 드디어 시작됐어요. 드디어. 맞습니다. 결국. 네. 하회탈 됐어요. 재국이 형. 네, 확실히 34번째 시즌이 네. 시작됐어요. 시범 경기랑은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럼요. 네. 한국 시리즈 하는 줄 알았어. 아유, 목동은 한국 시리즈 2연전. 네. 개막 2연전 끝났습니다. 일단 개막 2연전 한 줄 요약. 아이고 의미 없다. 이재국 기자. 너무 재밌었다. 예. 이제 흥행의 초반에 뭐 좀 정신호라 그래야 되나? 파란 신호등이 좀 켜진 게 아닌가. 아주 재미있는 개막 2연전을 했다. 이게 다 담당 구단 덕분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저희가 지지난주까지 네. 시즌 프리뷰를 2주에 걸쳐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5강 피무치기를 했는데 아이고 의미 없다라고 이용균 기자가 하긴 했지만 네. 뭔가 좀 AS가 필요하지 않나. AS 할 기회를. 저는 뭐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굴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LG가 운이 굉장히 없기는 했지만 뭐 기아가 그 2연승으로 끝까지 뭐 상위권을 갈 수 있을까는 아직까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고, 저는 그대로 갔던 대로 그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낙장불입. 예. 네. 저도 뭐 크게 여기서는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하위권을 예상을 했던 롯데, 기아가 2연승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타고 올라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양팀 팬들에서 고무적인 일이긴 한데, 프로야구 전체 흥행을 위해서도 그렇죠. 고무적이죠. 예. 어쨌든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네. 롯데도 작년에 팀 전체가 분위기가 안 좋았었잖아요. 그걸 지키고 이랬었고, 또 기아도 또 여러 가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를 좀 추스르는 데는 굉장히 큰 좋은 효과들을 이렇게 팽팽하게 가면서 모든 팀이 5할 오픈에서 4할 오픈 사이에 그렇죠. 촘촘하게 몰려 있으면 정말. 그러면 정말 대박일 텐데.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쨌건 이 개막 2연전을 치르면서 역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는 점, 역전에 또 역전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크게 뒤지고 있던 점수를 한 번에 뒤집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지만 한편은 좀 불안하기도 해요. 올해 또 그 스피드업을 외쳤지만 네. 경기 시간이 길어지지 않겠나. 목동은 실제로 이틀 내내 가장 늦게 경기가 거기는 그렇죠. 치열한 승부를 했다 치고라도 네. 다른 팀들이 그러니까 선발 이후 혹은 선발 다음에 붙이는 투수들의 부족으로 불펜진이 와르르 무너지는 장면들이 몇 장면들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은 올 시즌에도 역시 타고 투자 시즌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감을 하게 해요. 긴 해도 좀 작년보다 좀 팀마다 조금씩 색깔들이 달라졌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건 정말 재밌어요. 또 다른 재미가 있지 않나. 네. 가장 색깔이 달라진 팀은 어디? 역시 하나죠. 왜냐하면 재작년 2년 연속 70도루였잖아요. 70도루를 했는데 개막 2연전 동안 도루 성공이 6개 했어요. 그러면 거의 이틀 동안 10%를 해버린 건데, 그뿐만 아니라 성공을 하지 못했지만 계속 달리고 김태균 선수까지 달리고, 김태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 팀들은 또 다른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스프링 캠프 제가 그때 코치도 하고 했지만 일본 그 사회인 야구팀하고 하는데 그렇게 뛰는 거예요. 저렇게 뛰다가 다치면 어떡할까. 그런데도 그때부터 계속 뛰는 연습들을 해왔던 뭐든 게 지금 해버릇해야 그렇죠. 하게 되니까요. 예. 저는 사실 지난 2연전을 보고 나서 옐카에서 제가 피무치기 했던 거 막 뿌리고 있어요. 한화 2위 한다 이거. 예.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밀어보랍니다 저는. 예. 지금은 좀 잠잠해지긴 했어요. 네. 그런데 KBO 리그 개막 직전까지 뉴스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이름 바로 윤성민인데, 90억 예. 투수. 과연 윤성민을 선물로 쓸 것이냐, 마무리로 쓸 것이냐, 이게 뭐 기아 타이거즈 팀 내 가장 커다란 시즌 시작 전의 화두였고 팬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김기태 감독의 선택은 결국 마무리였는데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90억 원짜리 마무리라는 것도 그 메이저리그 스타일로 연봉을 계산했을 때는 마무리보다는 당연히 선발 쪽에 어떤 금액적인 문제들이 차이가 있겠지만, 많죠. 네, 그런데 네. 기아의 현실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윤성민은 마무리를 쓰는 쪽이 팀 내적으로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아의 성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팀의 리빌딩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윤성민이 마무리를 뛰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옳은 결정이다. 네. 예. 사실 그게 발표가 된 다음에 이제 포털 사이트 댓글이 창의력들이 정말. 예, 야, 뭐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 최고급 생선회를 바로 매운탕에 넣어버리는 격이다. 뭐 그런 댓글도 있었고. 삼계탕에 산삼 넣고. 네, 삼계탕에 산삼 넣고 그리고 이 태블릿 PC를 라면 받침대로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렇죠. 이재국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마무리 투수는 1년에 던져봤자 50이닝, 60이닝 지금 던지는 시대거든요. 1이닝 마무리 시대라 그러면 많이 60이닝 던진다면 많이 던지는 투수죠. 근데 이 선발은 기본적으로 한 150이닝 정도는 그렇죠. 책임을 져주는 수준급 선발이라면, 예. 에이스급 선발이면 뭐 그 이상 그렇죠. 또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많이 나오면 30만까지 나오고. 그렇죠. 그런 본다 그러면 전체적인 그게 짐을 지우는 측면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에이스가 선발로 가야죠. 뭐 메이저리그는 우리하고 좀 야구관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타자가 연봉을 많이 받죠. 매일매일 출전한 선수가 당연히 많이 받는다는 거. 그리고 투수 중에서는 선발이 많이 받고 마무리가 적게 받고. 그게 이제 기준이 돼 있지만 일본하고 한국 야구는 그런 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야구보다는 투수 노름이다. 그래서 투수 쪽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평가들이 또 높아지고 몸값도 높아지고. 그 중에 또 이제 마무리가 이제 최고 몸값을 기록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는 당연히 뭐 선발로 가야 된다는 게 맞아요. 근데 이영규 기자도 말했지만 이게 기아라는 팀 사정을 봤을 때는 또 다른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고급 생선을 가지고 와서 매운탕에 넣는다. 뭐 그런 표현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옛날에 피자도 못 먹고 살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오더라도 그걸 전체적으로 온 식구가 나눠 먹기 위해서는 최고급 생선도 근데- 죽을 끓여야 되는 시절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윤성민은 마무리 기용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스프링 캠프를 통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잖아요. 세팅을 시즌 구상을. 팀을요. 네, 그래 나중에 왔기 때문에 이 윤성민 선수의 활용폭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지금은 지금 현재 그 기아 투수 스텝의 가장 약점인 마무리 투입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선발 투수 또 최고의 스타 투수기 때문에 이게 팬들에게 이 투수가 이날 나옵니다라고 그럼요. 그 예고하고 그 투수를 올리는 것은 어떤 스타 마케팅 차원에서는 아주 좋은 방법이잖아요. 좋은 투수가 선발로 가야 되는 원칙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윤성민 선수가 선발로 들어왔을 때 어떤 프로야구 전체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윤성민, 김광현의 맞대결이 벌어진다. 그렇죠. 네. 이런 장면들이 계속 맞물려 돌아간다면 이건 정말 굉장히 커다란 훨씬 더 많은 카드거든요. 이야기거리가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네. 이런 어떤 선발 매치업 카드들에 대한 고민들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음. KT의 시스코 선수 있잖아요. NC의 해커 선수 있잖아요. 이 두 투수의 맞대결이 저는 정말 기대가 돼요. 왜요? 시스코는 보안회사고 해커는 뚫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아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마무리를 쓰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엔 기아가 정말 팀을 리빌딩하기 위해서 윤성민을 마무리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아의 가장 큰 문제는 최근 몇 시즌 동안 5할 이하의 승률 그러면서 팀분이 굉장히 많이 가라앉았고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는가? 어떤 경기를 반드시 이겨야 할 때 이 경기를 어떻게 이기는 거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잘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저버릇하니까 경기 후반에 보면 경기 후반쯤에 경기 좀 놓는 듯한 느낌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팀 분위기 개선을 위해서는 뒤에 윤성민이 버텨주고 그 앞에서 차곡차곡 챙겨나가는 이런 경기의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 오히려 앞에 선수들의 성장의 발판이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뭐 리빌딩 이야기 요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리빌딩 하면 그냥 아예 승적과는 그러니까요.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선수들 기용해주면서 뭐 맞든 안 맞든 이렇게 경험 키워주고 쌓아주고. 경험 쌓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거 짓는 것도 한두 번이죠. 이게. 그렇죠. 어떤 팀도 패배를 하고 나서 같이 즐겁게 희닥거리면서 내일의 희망을 꿈꾸는 그런 팀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쉬워서 리빌딩이지 이 프로라는 그 종목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가위바위보를 해도 지려고는 하지 않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막 2연전 보셨으면 알겠지만 정말 전쟁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게임이나 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스타트 할 때는 그렇게 하고 물론 그러다가 이제 시즌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상위 팀들, 하위 팀들, 꼴찌 비슷한 팀들 막 이렇게 하는데 그 하위 팀들 완전히 여기 이제 무기력한 그런 상태가 되죠. 근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제 가지고 이제 윤석민 선수를 마무리를 썼는데 사실은 저는 그 윤석민 선수가 뭐 선발이나 마무리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윤석민 선수가 과연 과거의 윤석민이냐 그리고 그걸 돌아갈 수 있는 윤석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그 포인트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2011년에 4관왕을 했는데 뭐 미국 진출을 했다가 작년에 실패를 하고 지금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의 기억은 미국 가기 전에 윤석민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개막 전에 보셨겠지만 구속이 140km 초반이 나옵니다. 직구가. 그리고 슬라이더가 고속 슬라이더가 나오던 구속이 130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130 슬라이더 정도 한 135 정도 나왔어요. 근데 나왔나요? 그렇죠. 다른 변화. 근데 원래 146, 7 나오던 지금 슬라이더가 직구가 141, 2 나오는데 그게 윤석민의 슬라이더 구속이었거든요. 그렇죠. 140이 넘었죠 슬라이더. 그러니까 근데 그 시즌에 들어가서 뭐 많은 분들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윤석민 선수가 옛날에 그 윤석민이었다면 네. 당연히 선발로 써야 되죠. 근데 지금 저는 마무리를 써도 그 구속이 회복이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봐요. 냉정하게 생각해서 현실적인 선택이었다라고도 보시는 거군요. 어쨌든 윤석민이라는 선수가 마무리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효과가 그거거든요. 상대팀이 급해진다는 거. 기아하고 만났을 때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 빨리 점수를 내가지고 리드를 잡아야 된다는 예전에 거. 선동열이 몸만 풀어도 그렇죠. 그냥 오금이 저릴 정도 예. 느낌. 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예. 오성환이라든지 뭐 예. 지금 좋은 팀들 작년에 4강 갔던 팀들 다 마무리 있었잖아요. 어쨌든 뭐 불쇼를 하니 어쨌든 한데만 봉준호도 있고 손성락도 있고 임창용도 있고 마무리라는 계산이 되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NC 김진성도 맞죠. 그렇죠. 김진선도 그렇고. 근데 하위 팀들 보세요. 마무리가 다 없거든요. 마무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상대 팀들이 절대 겁을 안 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달라붙거든요. 에이스급도 내지만 불펜에 그 필승 카드들 계속 내면서 그럼 하루하루가 피곤해져. 그러니까 피곤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아주는 측면에서는 일단 윤석민의 이름값은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재욱 기자 말씀대로 윤석민 선수가 정말 어느 정도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냐. 그러니까 시범 경기 첫 등판에서의 구속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빌딩을 해가는 과정에서 그 선발과 마무리에 대한 결정이 생각보다 늦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일찍 결정이 돼서 윤석민 통보가 되고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몸 컨디션을 만들어가는 게 맞는데 적어도 5이닝 이상을 치러내는 스스로의 어떤 경기 운영 감각들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선발 투입하는 건 좀 위험하고 과정상에도 뭔가 예견된 일이었다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선발 투수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상태 선발로 나갔다가는 오히려 다 헝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라면 이재욱 기자 말씀대로 이 윤석민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가장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직은 역시 마무리가 아니겠느냐. 근데 마무리 쪽에서 이 기아의 현재 불펜 구성상으로 보면 1이닝 마무리보다는 좀 더 길게 막아줘야 되는 마무리일 가능성도 높아져요. 실제로 첫 등판에서도 1.1이닝을 던졌던 것처럼 좀 더 길게 들어가는 마무리 투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윤석민 선수가 마무리를 계속 버티고 이렇게 효과적으로 막아준다 그러면 어떤 날 가도 사실은 승리 가능성은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리드만 하고 있다면. 그렇죠. 네. 뭐 등판 기회가 막 보름에 한 번 온다든지 그런 댓글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마무리는 이기고 있을 때 나가는 투수인데. 과연. 그렇게 될 네. 경우에는 이건 뭐 윤석민을 왜 마무리를 돌렸냐 비난 여론부터 해서 팀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큰 혼란이 또 올 수가 있거든요. 윤석민 선수가 등판 기회가 없을 때 윤석민을 정말 써먹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가 있죠. 그게 이제 갖고 있는 리스크죠. 그러니까 네. 팬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사실 뭐 팀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죠. 윤석민 이슈가 터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최고의 투수를 선발로 쓰느냐 마무리로 쓰느냐 이거는 뭐 기아 같은 그런 사정에 있는 팀이라면 언제나 고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뭐 옛날에 80년대는 그냥 어디다가 때려봐도 무조건 제일 중요한 그럼요. 순간에 그냥 계속 등판을 시키는 가장 좋은 게. 투수는 네.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온다. 네. 그게 언제가 됐든. 그래서 예전에는 선발 다승왕이 막 구원왕하고 같이 한 시즌에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저 92년 송진우가 최초로 네. 선발 그러니까 하다가 이제 나중에 구원으로 또 돌고 이러면서 다승왕과 구원왕을 동시에 석권하는 정말 뭐 최고 이제 앞으로는 그런 야구가 안 되죠. 나올 이유가 없죠. 당시에는 그 구원 투수로서 승리를 거두는 게 세이브 포인트라고 해서 그럼요. 예. 타표였을 때. 예.
예, 그 이후에 또 96년에 구대성 선수가 네, 그때 MVP 할 때 예, 역시 다성왕, 구원왕을 같이 했었고 18승에 27세이브를 했나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 엄청났어요. 그리고 또 2001년 신윤호 선수도 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는 구원승을 구원왕에서 이제 제외를 하기 때문에 세이브만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이제 쉽지 않은 시대가 왔죠. 이제 지금도 사실은 근데 그 이슈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냐, 좋은 투수를 마무리를 돌릴 것이냐, 선발로 쓸 것이냐. 그 봉중근 뭐 선수가 2011년까지 이제 선발로 10승 투수 하다가 12년에 그때도 뭐 동교롭게도 그때 김기태 감독이 처음 감독하던 시절인데. 그러네요. 네. 또 뭐 박종훈 감독 감독 시절에도 거쳐서 그렇고 항상 그 마무리가 고전을 했기 때문에 봉중근 선수를 마무리를 돌리니 많이 하면서 그게 논란이 됐었죠. 근데 결국 어떻게 보면 LG가 11년 만에 포스트시즌 나갈 수 있었던 그 밑바탕은 마무리가 안정이 되면서 됐다. 그것도 특히나 토종 투수라 그러죠. 네. 국내 투수가 마무리 투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산도 만약에 한국인 마무리 투수가 있었다 그러면 프로토 시절이라든지 네. 뭐 에킨스도 그 전에 있었고 했지만 그 시절에 우승권에 더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았느냐. 옛날에 뭐 김경원이랄지 진필중 선수 전성기 시절 이 정도만 그렇죠. 되는 마무리가 있었다면 네. 그렇죠. 그렇죠. 마무리 투수라는 거는 사실은 한 시즌을 거치면서 성장해가는 과정들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첫 시즌 마무리 데뷔 시즌에 이어서 그 다음 시즌에 조금 더 마무리 투수로서의 컨디션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노하우도 생기고 이렇게 팀 내에서 반드시 육성해야 할 포지션. 그러니까 포수와 더불어서 마무리 투수는 그 팀의 어떤 분위기 전체적인 어떤 관습, 전통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포지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종 마무리 투수를 성장해야 되는 게 구단의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일단 당장 그런 제목이 보이지 않는 바람에 외국인 투수 마무리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해 뭐 잠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아주 좋은 결과, 뭐 우승이랄까, 뭐 굉장히 높은 곳에 진출하는 이런 좋은 성과를 내기는 어려웠어요. 그렇죠. 뭐 키우는 게 다 정답인데 안 되니까. 없어. 저는 그 윤석민 선수 뭐 올해 지금 이제 마무리를 돌지만 미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고민을 가지고 지금 가야 된다. 근데 윤석민 선수가 과연 저는 올 시즌에만 마무리냐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마무리냐 이 부분에 대한 그림들도 그려 나가고 본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당장은 뭐 마무리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내년에 또 선발해. 그러다 또 후년에 또 마무리해. 이렇게 되다 보면 윤석민 선수가 지금 어떻게 보면 프로 데뷔부터 지금까지 그런 과정들을 계속 거쳐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 재능에 비해서 물론 너무나 많은 재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결국은 정말 2011년에 사관을 한 거 빼놓고는 그다지 크게 이름을 나타내지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2009년 WBC랑 2011년 4관왕 딱 그렇죠. 두 장면이었죠. 근데 어쨌든 저는 그 전임 감독 선동열 감독 시절에 윤석민 선수가 마무리를 도는 과정 그런 것들도 지켜보고 또 뒷이야기들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기사로는 다 그렇게 나왔죠. 자발적으로 마무리를 하겠다. 감독도 그런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사실 감독도 그런 줄 알았어요. 결국 그 중간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서 윤석민 선수도 어느 정도 상처를 입었고 감독도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런 보고 책이라든지 그 지시 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자발적으로 정말 자발적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이게 그림을 그리느냐 안 그리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선동열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선발 투수가 있었잖아요. 91년까지. 근데 92년이니까 그때 이제 선동열 감독이 만 29세 되던 해. 그러니까 지금 윤석민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예요. 근데 4월 11일 그 잠실 오비전에서 비 내리는데 완봉성을 거뒀거든요. 그때. 그러고 나서 바로 건초염이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건초염? 125형성이었죠. 125승을 하면서 한국 프로야구 사상 최다승 투수로 올라서는 순간이었어요. 그때가 김시진 감독이 124승이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29번째 완봉승이었어요. 개인 통산. 그렇게 했는데 그때 어깨 건초염이 오면서 결국은 그때 신문 헤드라인이 그렇죠. 그냥 그걸로 건초염으로 도배가 됐던 게 기억이 나요. 건초염이 뭔지도 모르던 시절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선동열이라는 투수가 마무리를 돌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야구 팬으로서 그때가 가장 큰 충격적인 순간이 아니었나.
선동열이라는 투수가 선발로 나온다 그러면 모두가 다 포기하던 시절인데 이 투수를 과연 마무리를 보낸다. 근데 이제 성 감독은 그때부터 마무리 투수에 그 다음 해에 바로 그냥 한국 프로야구 최고의 이제 그 말도 안 세이브 포인트 기록을 갈아치우고 그 0점대 세계 세 번째 0점대 방어율로 규정 이닝 채우고요. 그러니까 방어율로 올랐다는 건 규정 이닝을 채웠다는 거거든요. 마무리로 나와서 규정 이닝을 채우는. 0.78. 자기의 그 방어율 최고 방어율까지 기록을 세웠으니까. 그때 당시에 뭐 대학생들 공부 좀 안 하는 학생들 그 학사경고 받을 때 그 하는 얘기가 선동열 방어율. 그렇죠. 네. 선동열이라는 투수는 그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선발을 하지 않고 마무리 투수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3년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하고 그러면서 일본으로 진출을 하고 마무리 은퇴 생활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이제 선발 등판을 하지 않고 그걸로 이제 야구 인생을 끝냈거든요. 근데 윤석민 선수도 이제 나이 이제 30이기 때문에 물론 뭐 요즘에는 옛날하고 다르게 이제 40까지도 선수 생활을 하겠지만 과연 어디가 가장 적합한 포지션인지에 대해서는 올 시즌 일단 마무리로 시작을 하지만 계속 마무리로 갈 거냐 아니면 내년 시즌 되면 또 다시 선발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그 단계에 대한 것도 그림은 이제 그림을 계획을 가야 세워야 된다.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싶어요. 입에 싶어요. 또 나왔어. 아니 우리 그 방송 녹화하면 10호에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다음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삼진하고 달래. 근데 윤석민 선수는 이제 기자 말씀대로 정말 올 시즌의 마무리 선택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윤석민의 미래를 두고 어떤 계산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봉중근 선수도 여전히 선발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가끔씩 드러나거든요. 투수들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투수들이 선발 투수하고 싶어 하던데요. 그럼요. 마무리 투수하고 싶은 사람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중요한 순간 올라와서 모든 관심을 딱 한 몸에 받는 것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선발 투수는 완투하기 전에는 이거 우승 5하계라고 이제 그렇죠. 일본어로 표현하는데 그거를 못 하는데 마무리 투수는 그걸 할 수 있으니까 두산의 윤명준이 그걸 되게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마무리 체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도 가장 뛰어난 투수들은 선발 투수로 쓰는 게 정석처럼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때 지금은 조금 이제 안 좋아졌지만 한때 보스턴의 수호신이었던 파팔보원이라는 마무리 투수도 2시즌 마무리 투수 후에 이제 선발로 해야겠다라고 스프링 캠프 내내 준비를 했는데 선발 가니까 그렇게 안 되더래요. 집중도 안 되고 던질 수가 없더래요. 다시 그래서 마무리 복귀. 윤석민의 스타일에 가장 맞는 포지션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저는 선발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또 다른 측면도 또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민 선수의 몸 상태. 몸 상태라는 거는 윤석민 선수가 젊었을 때도 항상 발목이 좋지 않고 아킬레스건이 아팠기 때문에 러닝을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장거리 러닝을 못하고 그러면서 조범현 감독 시절에는 그 6일 그 로테이션으로 돌려주고 하루도 휴식을 보장을 해주고 그러면서 윤석민 선수가 결국 4관왕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걸 해줬거든요. 윤석민의 사용법은 어떻게 보면 조범현 감독이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상황인데 어떤 것들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구단에서도 뭐 팀에서도 체크를 하겠지만 본인도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단지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전체적인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미래를 좀 그려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발을 했을 때 윤석민 선수도 충분히 100승 이상 뭐 나갈 수 있는 그런 앞으로 미래가 또 생기겠지만 또 마무리 투수로서도 뭐 국내 최고의 또 이제 마무리 투수로 이제 역량들을 이렇게 만들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몸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줄 요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용균 기자. 선발 투수, 마무리 투수 얘기했잖아요. 뭐 좀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저는 패전 처리 투수들에게도 희망이 오는 그들도 주목받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넥센의 마정길 선수를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느낌을 드는 게 항상 지고 있을 때 나와서 꿋꿋하게 1이닝을 막아내고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런 투수들도 주목을 받는 야구가 됐으면 좋겠다. 새로운 주제를 한 줄 요약에서 저는 윤석민 선수 보직과 관련해서 희망과 걱정 딱 그걸 말씀드리면 윤석민 선수가 자주 등판을 한다 그러면 뭐 기아의 올 시즌 굉장히 큰 희망 그리고 미래 리빌딩까지 딱 한꺼번에 이제 담보가 되는 그런 시즌이 될 수가 있고 만약에 윤석민 선수가 자주 나오는 상황이 안 된다든지 좀 길게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자주 나온다 그러면 여러 가지 또 논란들이 또 더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5년 야구 시즌을 맞아서 이광용 옐로우 카드가 깜짝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분을 모셨는데요.
야구 친구 이창섭의 숫자 노름 메이저리그 전문 칼럼니스트 이창섭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해요. 네. 네. 네, 이야, 실물이 더 잘생겼는데? 밤을 동조하세요. 예? 아니 일단 이창섭 씨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의 메이저리그 칼럼을 도맡아서 쓰고 있는 네. 최고의 칼럼니스트. 최고는 아니고요. 네. 뭐 그 손살을 치고 내가 최고라면 최고인 거죠. 메이저리그는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을 가진 거예요? 초등학교 때 박찬호 선수부터 봤고요. 일단 네. 보기는. 다 네. 똑같이 시작한. 중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좀 더 중심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박찬호로 시작한 건 같은데 더 깊이 판 건 2001년 월드 시리즈부터 네, 김병현 선수가 나왔죠 그때. 그때 애리조나하고, 양키스랑 네, 양키스랑 애리조나랑. 나왔을 때. 2002년 월드 시리즈 우승팀은 에인저스. 애너햄 에인절스. 네. 역시. 지금은 LA 에인절스로 바뀌. 네. 긴장 풀나는 거지 내가. 방송이 처음입니다. 이창섭. 이창섭 씨가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근데 창섭아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방송인데. 그렇죠. 그냥 편하게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야친 이창섭. 네. 예. 창섭군? 군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이제 30이라서. 알겠습니다. 네. 야구는 기록과 통계의 스포츠죠. 네. 어마어마한 기록들 쏟아져 나오고 또 그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통계가 됩니다. 그 야구의 기록과 통계들을 한번 살짝 여러분께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함께할 이야기는 버두치 효과라고요. 네. 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라는 잡지 아시겠죠? 알아요. 뭐 읽으면 해석은 잘 안 되지만 예, 거기에 표지는 많이 봤습니다. 소속되어 있는 톰 버두치 기자가 이제 2000년대 후반부터 버두치 효과라는 것을 만들어서 네.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버두치 효과 뭔가요? 정확하게. 만 25세 이하의 투수들이 이전 시즌보다 30이닝을 더 많이 던졌을 때 부상 위험도가 그만큼 높아진다라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게 지금 메이저리그에서는 좀 각광받고 있는데 최근에 토미존 수술이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면서 네. 또 어린 투수들이 많이 다치니까 버두치 기자가 고안한 그 버두치 효과가 좀 더 많이 주목받고 있더라고요. 그럼 국내 야구에도 적용을 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투수들 일단 몇 년도엔 몇 이닝 던지고 네네. 어느 시즌에 몇 이닝 던지고 이게 다 나오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할 이야기로 예. 그것을 잡아봤는데 순전히 7무대에서만 던진 이닝을 기준으로 제가 피처스는 찾았거든요. 빼고요. 네. 예. 올해 4명이 있더라고요. 지지난해보다 지난해 더 던진 투수죠. 그렇죠. 예. 또 25세 이하의 투수. 네. 누군가요? 일단 하나의 이태양 선수, 오. 넥센의 조상우 선수, 그리고 LG의 정찬환 선수, 기아의 한승혁 선수. 이태양 선수와 조상우 선수는 그럴만하네요. 왜냐하면 지지난 시즌보다 지난 시즌에 훨씬 각광받으면서 그렇죠. 마운드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하나의 또 이태양 선수는 지난 시즌에 선발로서 기회를 많이 받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조상우 선수는 불펜의 핵심으로서 많이 활약을 했고. 그런데 버두치 효과라는 것이 부상의 위험성이 커진다라는 것으로 귀결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네. 딱 한 해 사례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 좀 찾아보고 놀랐는데요. 예. 이태양 선수가 지금 현재로도 좀 상태가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놀랐었고 조상우 선수는 작년 초반에 부상을 당하고 그 이후에 좀 많이 던졌거든요. 중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LG 정찬원 선수. 네, 정찬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전에 좀 많이 쉬어가지고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 기아의 한승혁 선수는 이미 토미존 수술을 받은 사례가 있고 네. 네, 그래가지고 좀 괜찮은데 이태양 선수가 좀 걱정이 되죠. 또. 이태양과 조상우가 좀 더 버두치 효과에 해당되는 선수들이 아니냐. 그래서 네. 좀 걱정이 된다. 근데 사례가 이 네 선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제가 좀 양심에 걸려가지고 국내에서는 이제 1군 투수들이 이제 다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투수들을 많이 쓰고 또 나이가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준을 제가 20이닝 이하로 좀 잡아봤거든요. 어떤 투수들이 그럼 거기에 해당되나요? 투산의 윤명준 선수, 그다음에 NC의 손정우, 그다음에 LG의 임정우, 그 기아의 심동섭 네. 이런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뭐 각 팀의 불펜의 핵심 선수들이네요. 윤명준 선수가 이제 올해 좀 두산 마무리로서 좀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뭐 몸 상태가 좀 잘 안 올라오고. 근데 임정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작년보다는 올해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상문 감독이 임정우 선수를 선발로서 쓰고 싶다는 계획을 밝혀가지고 네. 네.
그래서 올해가 좀 더 이닝 증가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나고 나서 임정우 선수 상태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기아 심동섭 선수도 지난해 기아 타이거즈 마무리로 활약을 했는데 올해는 김기태 감독의 어떤 불펜 운용의 방침이 또 달라져서 아니 이창섭이 감독이라면 윤성민 어떻게 쓰겠어요?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불펜에서 감각을 키우는 게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선발로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군요. 돈을 그렇게 받는데 돈 선발로 써야죠. 돈을 90억을 받는데. 오늘 우리가 버드치 효과라는 버드치 기자가 만든 어떤 그 법칙에 의하면 네, 전해보다 투구 수가 투구 이닝이 훨씬 다음 해에 늘어난 25세 이하의 선수들은 부상을 당할 위험성이 크다. 네, 그렇죠. 네. 각 구단에서도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겠네요. 각 구단마다 관리법이 다 있기 때문에 좀 버드치 효과에 딱 국한해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부상 가능성이 워낙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의 방법으로 그냥 가능성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구 친구 이창섭과 함께한 숫자 노름. 네. 오늘 첫 회 어땠어요? 워낙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네. 걱정했던 것보다는 나았던 것 같습니다. 다들 그런 얘기 해요. 훌륭하신 역시 MC인 것 같습니다. 뭐야? 이창섭의 숫자 노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민 활용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이광용 옐로카드 투 133회 꾸며드렸는데요. 오늘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5분을 선정해서 또 스카우팅 리포트의 계절 때가 됐습니다. 예, 프로야구 스카우팅 리포트 2015 저자가 여기 앉아 계신데요. 5권 준비했습니다. 댓글 남기신 분들 가운데 5분 선정해서 저희가 스카우팅 리포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옐카 야구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우리 봄 야구가 한창 무르익어 갈 때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아닐까 싶어요. 자꾸 듣다고 금묵자흑이라고. 아니 그분 검은 세력이신가요? 그렇죠. 지금 까매셨더라고. 훈련을 하도 많이 하셔. 유니폼도 이제 까만 유니폼 입고. 최양락 오스트리안 기분이겠구나. 그렇지. 뭐 그것까지는 아니겠죠. 뭐 오늘도 호투했습니다. 네. 네. 오늘도 호투했는데 이거 편집 없어요? 이틀 전에 이 선수가 아주 잘 던졌어요. 네. 강정호 선수 투런 홈런 치던 날. 네. 어차피 오늘 하는 거 알아요. 왜 이래? 차우차는 없게 차우차. 차는 스윙맨이지 스윙맨. 송은범. 송은범. 첫 번째 투수